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죠. 거실 탁자 위엔 남편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보낸 카카오톡 한 줄.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저녁에 전화할게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그냥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날은 없었을 겁니다. 늘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또 한 살 먹었네 하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없는 생일은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웠지만 뭔가 다른 말이 뒤따라올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 뒤엔 늘 뭔가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 아직 정정해.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실버타운인데 정말 좋대요. 한강 보이고 병원도 가깝고 프로그램도 많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거기 보내려고? 보낸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 실버타운 진짜 좋아졌어요. 호텔 같대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한번 보러 갈래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괜찮대요. 우리 친구 엄마도 여기 계신데.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30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한강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투어 오신 거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스탠다드 룸이에요. 한강뷰 확보되어 있고요. 침대, 옷, 장화장실 다 새 거예요. 문이 열리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한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식당은 1층에 있고요. 하루 3끼 다 제공됩니다. 메뉴는 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2층엔 헬스장, 독서실, 노래방, 미술실 다 있어요. 병원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층이 의료센터예요. 간호사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주 3회 오세요. 응급 상황엔 바로 연결됩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죠?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월 관리비 200만 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펜을 건넸습니다. 3억 원.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맡긴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박영자.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 입주민이 되었습니다. 입주 첫날 짐을 풀면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아들 부부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처음으로 이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새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천국 같았습니다. 식사는 호텔 뷔페 수준이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샐러드, 과일까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더 드실래요?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반찬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2층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 요가, 노래 교실. 저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장미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솜씨 좋으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저는 송미자예요. 옆방 1205 사는데 반가워요. 그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박영자예요. 1204호요. 옆집이네요. 우리 자주 봐요. 그날 이후 송미자 씨와 저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프로그램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메뉴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사라지고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네. 송미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매일 메뉴 바뀐다고 했는데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수채화 교실은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참여 인원이 적어서요. 공지 문자가 왔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우리 10명도 넘게 신청했는데? 송미자 씨가 화를 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식판 여기 놓지 마시고 저기 반납대에 놓으세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208호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송미자 씨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응급벨 눌러야죠. 송미자 씨가 복도 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와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1층 가서 직접 말할게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층 관리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2층에 응급환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 지금 간호사 없는데요.
야간엔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럼 119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그 직원이 느릿느릿 따라왔습니다. 12층에 도착했을 땐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송미자 씨가 부축하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아, 제가 지금 부를게요. 그 직원은 그제야 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이게 의료 시스템이라고? 다음 날 송미자 씨와 저는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응급벨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사과도 성의 없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왜 공지도 없이 해요? 사람 목숨 달린 문제예요. 송미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르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관리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음식은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반찬은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고 국은 싱거웠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건가? 송미자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래방은 시설 고장이라는 팻말이 붙었고 헬스장은 기구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무례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르신들, 복도에서 떠들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우리가 뭐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어르신들 목소리 크잖아요. 귀 안 좋으시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모욕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손주 지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생일이라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그럼 갈게. 몇 시에? 저녁 6시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손주 생일이라 외출하려고요. 외출 신청서 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어르신들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보호자 동의 필요해요. 보호자 동의? 제가 애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이에요, 어르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신청서 내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내일은 생일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그 직원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오늘 못 갈 것 같구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하고 물어볼 그 아이 얼굴이. 며칠 뒤 송미자 씨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우리 나가요. 뭐라고요? 여기서 나가자고요. 이런 데서 더 살 수 없어요. 송미자 씨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계약금? 그거 다 돌려받아야죠. 여긴 사기예요, 사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요? 계약서엔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 사람들이 계약 위반한 증거, 식사 부실, 프로그램 축소, 응급 시스템 고장 다 기록해야죠. 송미자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이미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식단표랑 실제 나온 음식 비교 사진, 고장난 기구들 사진 다 찍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거예요. 송미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까치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음식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약속된 메뉴와 실제 나온 음식을 비교했습니다. 고장난 헬스기구, 방치된 노래방, 작동하지 않는 응급벨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저도 외출할 때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저는 밤에 약 달라고 했는데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음식이 너무 부실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있어요. 모두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던 겁니다. 보증금을 날릴까봐, 갈 곳이 없을까봐.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은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아, 엄마 여기서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좋은 데라고 했잖아요. 좋은 데가 아니야. 여긴 감옥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응급벨 고장, 외출 제한, 부실한 식사, 무례한 직원들. 엄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들아, 엄마 나가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뒤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증거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와 송미자 씨는 준비한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위반 소송 가능합니다. 허위 광고, 서비스 불이행, 안전 의무 위반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위약금도 면제 가능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가면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먼저 내용 증명 보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소장과 대표이사가 회의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표이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해지는 위약금 30% 발생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전제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귀측은 계약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일부 시설 점검 중이었던 거고, 점검 공지 없이 진행한 것도 문제고, 응급벨 고장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식단 비교 자료입니다. 계약서엔 호텔급 식사 제공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변호사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처음 투어 때 봤던 화려한 뷔페와 지금 나오는 부실한 반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보실래요? 외출 제한 규정, 입주민 동의 없이 추가한 조항입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돌려드리면 되죠? 대표이사가 항복했습니다. 보증금 전액
3억 원. 그리고 지난 석 달 관리비 환불. 총 3억 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해냈어요. 송미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자 씨. 당신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한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젠 그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짐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몇몇 입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자 씨, 잘 가요. 미자 씨도 건강하세요. 두 분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송미자 씨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오는 순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임시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다른 곳 알아보세요. 괜찮은 데 있으면 제가 같이 가볼게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송미자 씨와 통화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어때요? 같이요? 네. 큰 집 하나 얻어서 방 2개짜리로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잖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 좋아요. 그렇게 해요. 송미자 씨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포구 쪽에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한강뷰는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송미자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계단 오르는 것도 운동이죠 뭐. 저도 웃었습니다. 보증금은 각자 2천만 원씩 냈습니다. 월세 80만 원은 반씩 나눠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비보다 훨씬 쌌습니다.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 소파 하나, 화분 몇 개. 소박했지만 이곳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미자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와, 냄새 좋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영자 씨, 이게 진짜 집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실버타운에선 맛보지 못한 맛이네요. 거긴 밥이 아니라 사료였죠.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송미자 씨가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자 씨, 이거 봐요. 실버타운 피해 사례 증가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기사 안에 우리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송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요?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요. 강연 같은 거. 송미자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누가 우릴 불러줄까요? 알아봐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같은데. 마포구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강연 프로그램 있나요? 저희가 실버타운 경험담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 그런 주제는 처음이네요. 좋아요. 다음 달 프로그램에 넣어드릴게요. 일주일 뒤 복지관 강당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때의 설렘, 그리고 점점 드러난 민낯, 응급벨 고장, 외출 제한, 부실한 식사,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우리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좋은 곳도 있겠지만 나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의심스러우면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실버타운 고민 중이었는데 큰 도움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강동구 복지관, 송파구 노인회관, 은평구 경로당.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미자 씨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송미자입니다. 영자 씨와 함께 탈출한 동료입니다. 둘이서 번갈아 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끝에 항상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지훈아. 어떻게 왔어?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다 줬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강연 다니신다면서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자랑했어. 우리 할머니 영웅이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웅은 무슨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아니야, 영웅 맞아. 선생님이 그랬어.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체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네 가족이 돌아간 뒤 송미자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미자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덕분이죠.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공원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한강뷰보다 이 풍경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TV 인터뷰 요청 들어왔대요. 실버타운 문제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엄마 나오실 수 있어요? 나를 TV에? 네, 엄마 이야기가 화제가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게요. 정말요? 좋아요. 제가 일정 잡을게요. 촬영 당일 작은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송미자 씨도 함께였습니다. 떨려요, 영자 씨. 나도요. 하지만 우리 해낸 거 생각해봐요. 이것쯤이야. 카메라가 켜지고 PD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 생일에 못 갔을 때요. 외출 제한 때문에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탈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거긴 집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죠. 돈 주고 들어간 감옥.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기록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강연 부탁드립니다. 노인 권익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언론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송미자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70대의 삶이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공원이 보이는 이 집에서 송미자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엔 함께 산책하고 점심엔 번갈아 가며 요리하고 저녁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강연을 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지훈이네 가족이 놀러 옵니다. 할머니, 다음엔 언제 우리 집 와? 곧 갈게, 지훈아. 이젠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 후회 안 해요? 실버타운 들어간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후회라기보단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배움? 네.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 끝까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 송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기까지 잘 왔어요. 미자 씨,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저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구한 거죠. 둘이서 웃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이겨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어서 외롭지만 그래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자 선생님, 다음 주 강연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송미자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오늘도 바쁘네요? 그러게요. 바쁜 게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우리 이제 진짜 사는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든 눈 부릅뜨고 살피십시오. 이상하면 목소리 내십시오. 혼자 힘들면 손잡을 사람 찾으십시오. 저는 지금 73세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고급 실버타운 한강뷰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빌라 2층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고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곳이고 이 삶은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내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